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라이브 때 썼던 거예요. 일요일 멤버십 라이브 때 썼던 건데, 그때 가격이 103K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102.4K, 뭐, 요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취임식 직전에 그냥 급등을 했다가 뭐 전고점 뚫었다가 다시 막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일요일하고 똑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데 이때 이제 호재 소멸로 ETF도 ETF 승인 나고 나니까 막 이제 호재 소멸로 가격 하락했었고 트럼프 취임식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좋은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호재 소멸로 가격이 하락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좋은 얘기해서 가격이 상승할지 이걸 염두에 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뭔가 언급을 할 거다라는 건 확정해 두고 그게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뭐 이제 호재 소멸로 작용할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냥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시장에 막 큰 하락은 없었다. 단기적으로 뭐 기대감에 쭉 올랐던 건 있지만 그거 빠진 것 뿐이고 일요일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뭐 큰 하락은 없다. 오히려 저는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취임식 때 라이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생각을 해봤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그냥 뭐 참고만 하셔도 돼요. 뭐 희망회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에요. 자, 트럼프는요, 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술 혁신이나 막 빅테크, 첨단 AI 산업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안 했어요. 그죠? 암호화폐만 이야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 중심의 정책을 막 펼치면서 중산층하고 기업가들로부터는 되게 뭐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서민층하고 저소득층한테는 비판을 좀 받았거든요. 물가가 막 상승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과 성과가 모든 계층한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성공한 걸 보면 경제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고용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고 막 이러니까 서민들의 비판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기업가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17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기존 막 기득권 세력들하고도 마찰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도 막 살려놓긴 했는데 빅테크 기업은 트럼프 편이 아니었어요. 기존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트럼프 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일은 잘하긴 한 것 같은데 경제 성장은 이룬 것 같은데 민심은 별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취임식 때 했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걸 계속 메모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도 계속 다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트럼프는 일기 때 본인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기업 성장시켜가지고 경제 성장만을 생각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경제 성장 아무리 잘 시키고 고용 시장 아무리 탄탄하게 만들어도 민심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임에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좀 배웠어요. 민심을 이렇게 트럼프는 완전 T인데요. T 뭔지 알죠? 완전 T였는데 바이든한테 이제 조금 배운 겁니다. 아, 살짝 F 성향으로 가야 사람들의 민심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딱 이제 연설 시작할 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미국의 최악의 순간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다시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자유와 국가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총에 맞았는데 이게 살 수 있었던 건 신이 나를 구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본인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애국자의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딱 제가 들은 순간 아 이거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인종, 피부색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질 거다.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고 남녀노소,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본인을 지지했고 수백만 표 이상의 득표차로 내가 승리를 했다.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오늘 행정명령에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거다. 오늘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 쭉 살펴보면요. 뭐 경제성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불법 체류자들 걸리면 이제 본국으로 송환할 거고 이제 국경을 통해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거 막을 거고 또 뭐 있냐 물가를 반드시 잡을 거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금까지 정부의 과다 지출이 원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정부 효율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이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막 지들의 이득을 위해서 막 이제 정부 자금을 뭐 과다 지출하고 이런 걸 막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린 뉴딜 전기차 의무 규정 철회하고 국민들이 이제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원하는 차 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을 이제 지킬 거다. 왜냐면 전기차 바이든은 막 탄소 배출 이런 거 막자 하면서 막 전기차 엄청 밀었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딱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이제 기존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실직자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전기차는 고칠 게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석유랑 천연가스 막 이런 에너지 시추할 거다라는 이야기했고 무역 체제를 개편해서 미국 시민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했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의 재산을 강탈 뭐 오타 났네요. 강탈하는 것을 막을 거다. 너무 많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냥 막 인종 차별도 안 하고 막 젠더 이런 거 뭐 차별 안 하고 미국에는 앞으로 남성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할 거고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쓸데없는 돈 썼다 지금까지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쓸데없는 돈을 썼다 서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고 차별도 없을 거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트랜스젠더든 뭐든 그냥 차별 안 할 거고 그냥 서민들 막 엄청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줄 거다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세금 막 걷어 기업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외국 막 관세 막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고 막 내가 취임하기 직전에 하마스 인질들이 다 가족품으로 돌아갔고 막 F 같은 이야기를 엄청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만 계속 했던 거고 뭐 미국 경제를 뭐 발전시켜 가지고 뭐 기업들을 살려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중산층이나 뭐 기업가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했거든요. 조금 한 게 뭐냐면 미국인을 우주로 보낼 거다. 뭐 화성으로 보내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국기를 꼽을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막 했었고요. 이 이야기 할 때 뭐 일론 머스크가 막 따봉 막 날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탐험가, 혁신가, 기업가, 선도가들이 미국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식민지를 거대한 대륙으로 만들었고 강한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다. 빈곤을 퇴치하고 전기를 도입하고 원자력의 힘을 발견하는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를 우리 손에 안겨주었다. 뭔가 이제 혁신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앞으로 막 이런 비전에 대한 제시를 잠깐 했어요. 끝날 때쯤에.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연설을 한 30분 좀 넘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취임식에서 대통령 연설을 보통 한 20분 정도 해요. 근데 트럼프는 좀 길게 했다. 그래서 막 서민들을 위한 막 민심을 사기 위한 막 소외된 계층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정부가 쓸데없는 지출 많이 하면서 서민 막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힌트만 준 느낌. 근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자력 뭐 전기 도입하고 뭐 탐험가 혁신가 기업가 선도가들이 미국을 막 발전시켰고 이런 얘기한 걸 봤을 땐 이제 뭐 AI나 뭐 첨단 기술 뭐 암호화 프로젝트 블록체인 막 이런 기술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가 할 이제 앞으로 할 혁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살짝 주고 끝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2기는 전통금융, 기득권 세력과 이제 신흥부자들, 빅테크, 암호화폐 기업,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융이라고 하면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은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금융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대출, 신용카드, 채권, 미래의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작동하거든요. 이 금융은. 그래서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뭐 봐요, 은행에서? 우리 신용 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소득이 얼마고, 뭐 세금을 얼마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이 개인의 데이터를 은행이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행이고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1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진 금융기관은 없거든요. 근데 막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지금은 메타죠. 메타 뭐 인스타랑 페이스북 사용자만 봐도 몇십억 명이고요. 이게 미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인지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뭔가를 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 못하도록 막 만들려고 하는 거고, 틱톡 중국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중국이 가지고 가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 전기차도 중국이 엄청 막 보급형 전기차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벌고 얼마나 잘 갚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막 구글이나 막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얘가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고 뭐에 얼마 썼고 뭐 얼마 벌고 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걸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AI 산업과 막 이런 막 데이터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기에 막 이제 팡이라고 해요. 팡 기업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예, 끌어올려 놨는데 얘들이 배신했죠. 예.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막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이었지만 막 정치적 독점적 영향력 문제로 인해 갈등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을 미국을 위협하는 뭐 엘리트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도 했고요. 구글, 아마존 막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독점적인 보수적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면서 막 공화당이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다 검열해버리고 막 막아버리고, 그래서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예전에는 독고다이였다면 독고다이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는 신흥부자들 빅테크와 암호화폐 기업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예. 걔들의 자금으로 막 대통령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실리콘밸리의 기술 리더들을 막 행정부에 임명을 막 하고 있고요. 메타에서 보면 메타가 지금 팩트 체크 기능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1월 달에. 이게 예전에 보수 진영의 의견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막 공화당이 뭔 얘기하면 그 페이스북에서 다 검열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검열 안 한다. 팩트 체크 기능을 삭제하겠다. 이거 7년 전인가 8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트럼프 딱 취임할 당시에. 근데 이거 없애버렸어요. 이거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를 또 이사로 영입을 했잖아요. 이 데이나 화이트가 트럼프하고 엄청 친해요. 예전에 UFC가 막 엄청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막 트럼프 타워나 트럼프가 같이 가지고 있는 호텔, 막 카지노 이런 데서 막 이벤트 개최하고 이러면서 트럼프랑 데이나 화이트는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가 데이나 화이트를 이사로 또 막 영입을 했고요.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엄청 많이 보도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열받아가지고 막 아마존 관련해가지고 세금 안 냈다고 또 막 엄청 괴롭히고 막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에서 트럼프하고 이제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또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금 제작 총괄을 맡고 있고 막 기부도 막 100만 달러 기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쓸데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제는 트럼프는 민심도 좀 없고 좀 소외받는 계층들, 서민들 막 인종 다른 인종들 막 이런 사람들을 지금 조금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어르고 달래면서 그건 말로 취임식 때 말로 그런 거 되게 막 어르고 달랬고 이제 막 이런 빅테크 기업 이런 애들하고 이제 같은 편이 돼서 뭔가 이제 기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통금융, 달러, 은행 막 이런 기득권 월가의 자본들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금융에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기존 전통 금융을 조금 약화시키고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 암호화폐나 이런 거 있죠. 빅테크 기업들을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 암호화폐 막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세계에 이제 좀 가장 강력한 국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예. 그래서 이번 취임식에는 조금 이제 서민들과 원래 본인을 좀 싫어했던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의 마음을 좀 달래준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밈코인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취임 이틀 전인가 뭐 18일 날인가 밈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막 취임 전부터 좀 시끄러웠거든요. 어떻게 시끄러웠냐면 트럼프가 이거를 발행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몰릴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트럼프 민코인 만들어가지고 본인을 좀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2017년도에도 막 리조트랑 호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이용 많이 하고 막 상업적 수익을 트럼프가 막 얻으니까 그걸 이제 좀 비윤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코인이 딱 발행되고 나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막 형성이 됐었어요. 이게 트럼프가 20% 유통량을 풀었고요. 80%는 이제 발행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72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걸 80%까지 다 풀린다라고 하면 완전 희석 시가총액이 320억이에요. 근데 이 중에 250억 달러는 트럼프 거라는 거예요. 발행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건 아니죠. 근데 예전에 막 트럼프 NFT 발행하고 막 이랬던 회사 있죠. CIC 디지털 얘들이 발행을 한 건데 그리고 뭐 파이터 앤 파이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때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CIC 디지털 얘들이 80%의 자금을 아직 유통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3년 후부터 이제 조금씩 유통량이 시장에 풀릴 건데 어찌됐든 지금 80%는 트럼프가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도 막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80%를 소유한 밈코인을 취임식 몇 시간 전에 출시한 것은 약탈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 밈코인 발행해서 막 트럼프 뭐 무슨 굿즈 같은 거 판매하고 뭐 막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몰려버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이거 발행을 했으면 헌법에서 이거는 조금 불법 행위인 거거든요. 공직자가 공직 수행 중에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조항, 헌법의 보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하고 20일 이후에 이 밈코인을 발행했으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취임 직전인 1월 18일 날 발행해서 이런 헌법적 윤리적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뭐 암호화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좋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이 여기서 가격이 더 급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트럼프는 우려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읽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예, 이제 이 밈코인이 뭔가 저는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명확하지 않고 진짜 그냥 혼자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 싶으면 그때 대해서 정리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람들 또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 금리 인상 관련돼서 지금 이제 24일이면 3일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는 조금 있을 건데 그 금리 인상 일본 금리 발표만 지나고 나면 뭔가 또 긍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AB 121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는 이 법안을 폐지하자는 걸 하원, 상원에서 막 투표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요 법령이 아니거든요. SAB 11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SEC가 지금 그냥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조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SEC에서 이 조항을 좀 수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이건 빠르게 폐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면 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이제 14F 보고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위스콘신주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물량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위스콘신주에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연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 연기금이랑 막 퇴직 막 연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 단위의 정부 기관이 있어요. 예, 주정부 단위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작년 5월 달에 ETF 샀거든요. 1억 달러 정도. 그것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어디가 샀다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2월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뭐 금방이 되면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호재로 작용할 거고 FTX 상환 자금도 지금 2월 초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1월 말 2월 초 이때부터 상환이 시작될 거니까
그것도 이제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예,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걸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뭐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장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